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북방송은 25일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주천 숲속 전원마을 사업과 관련해 보조급 환수 업무 소홀로 남원시의 행정상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해당 사업 조합 관련자가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포함됐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씨는 해당 문제는 일부 입주자가 건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이며 본인은 행정 업무 담당자로서 근무기간 법률에 규정된 독촉과 지속적인 안내를 이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포함한 조합원 3명이 아직 응하지 않은 사안으로 이미 임무가 끝나 퇴직한 본인에게 퇴직 후까지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이번 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는 물론 인수위 전체와 시장 당선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훼손됐으며 마을 주민들의 재산 가치 피해에 따른 원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남원시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남원시에 신고 후 해산해야 하지만 현재 법인 등기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상 여전히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일부 정읍시 의원들이 9대 정읍시의회가 마지막 회의 이후 국내 견학을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 소속 A 의원 등 4명의 의원들은 9대 정읍시의회 퇴임식이 진행됐던 지난 24일부터 지난 3박 4일 일정으로 국내 견학을 떠났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폐회 직후 자신들이 수행할 의회 사무국 직원 4명과 함께 전남 나주와 영암, 해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 보존 활용과 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로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해 정읍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문지는 고처남 자연생태공원과 우수영 국민관광지 등 관광지 위주로 선정됐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 아니지만 참가 의원들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마지막 본회의나 상임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읍시를 방문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정읍시 아우름 캠퍼스에서 열린 전북 지역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 역시 같은 날 동일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의 민심을 겨냥한 행보인데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 전 대표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하되 별도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자택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고창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6시 30분쯤 진통이 심해 아기가 나올 것 같다는 30대 산모 A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긴박한 상황을 확인하고 곧바로 응급분만을 유도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스마트 의료지도 시스템에 따라 지도의사와 영상통화 등으로 산모의 상황을 공유하며 처치했고 A씨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26일 오전 8시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9살 A양이 화단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양은 가슴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찍 등교한 A양이 홀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 등이 얽혀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 향토박물관이 오는 9월 8일까지 옛사람들의 고전소설 시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우리 소설의 발자취를 주제로 특별전을 엽니다. 춘향전과 신판흥부전, 구운몽 등 고전소설부터 70에서 80년대 현대소설, 춘향제 옛사진까지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고전소설의 재미와 가치를 쉽게 느끼고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번 특별전을 통해 고전 소설의 가치를 알아가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전은 옛날에 한글로 쓰여 누구나 읽을 수 있었던 고전 소설과 남원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옛 사회와 생활 문화를 새롭게 비춰주는 자리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떼가 벌써 남해안을 뒤덮었습니다. 예년보다 높아진 수온 탓에 출몰 시기가 한 달 가까이 빨라진 건데요.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한 채 해파리 제거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군의 고성만 앞바다. 어선 두 척이 팽팽히 담긴 그물을 끌며 바다를 가릅니다.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물 안은 투명한 해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보름달 물해파리입니다. 현재 고성 앞바다 수온은 20도를 웃돌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해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해파리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어민들은 조업보다 제거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성 해역에서만 하루 평균 14만 톤가량의 해파리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말하자면 그 정도로 지금 해파리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3, 4일, 4, 5일 꺼가지고는 되지는 않은 입장이고 이를 꺼려고 하면 한 20일 정도 꺼야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될까 이리 싶습니다. 고성과 통영 등 경남 남해안은 물론 전북 새만금 방조제 해역까지 해파리주의보와 예비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왕성한 번식력이 문제입니다. 대량으로 유입된 해파리 무게에 그물이 찢어지기 일쑤고 함께 잡힌 어류의 상품성도 떨어뜨립니다. 지자체도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보름달 물해파리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엄청난 번식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입니다. 군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 연안에는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그물 손상과 어획량 감소를 일으킵니다. 또한 양식장과 양식 생물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바다와 함께 찾아온 해파리의 습격.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대했던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유치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유일하게 광역 통합에 성공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최소 300조 이상, 최대 500조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북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 정치권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호남권 분산 투자를 바랐던 전북으로선 결국 헛물만 켠 셈이란 건데요. 지역 일각에서는 전주, 완주 통합 실패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광역 통합을 추진하면서 재정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에 우선권을 주고 분산보다는 집적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한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시군 소통합조차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전북만 특정에 배려할 수 있는 명분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라는 겁니다. 낙후 전북, 전북 삼중소외라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전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의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구직자와 기업을 잇는 대규모 취업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 면접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 취업 박람회 현장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체육관이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읍시가 마련한 취업 박람회 현장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 내 우수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권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인재 찾기에 나섰습니다. 구직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저희 여기 박람회에 아무 준비 없이 온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력서 사진이나 이렇게 머리 헤어 컨설팅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사진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이제 이게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체험관도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력서에 넣을 증명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고 면접 자신감을 높여줄 헤어 컨설팅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구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읍시는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해 현장 면접 참가자들에게 면접비를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혜택도 더했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숨은 인재를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부안예술회관에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려 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 매칭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인재를 원하는 기업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를 제공한 취업 박람회. 정읍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취업 박람회를 계기로 더욱 촘촘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아일랜드 코크시와 더블린 등 혁명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정읍시는 코크시의 초청을 받아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아일랜드를 방문해 우호도시 협약 추진과 학술 교류 확대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과 아일랜드의 교류는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지며 상호 세계혁명 도시로서의 연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남원시 도통동 통장들이 반부패 청렴 서약을 하고 청렴 다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50여 명의 통장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후 청렴 문구를 함께 외치며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서약을 계기로 신뢰받는 행정 문화가 더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청각 언어장애인의 주거 안전을 위해 시각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합니다. 이 기기는 연기를 감지했을 때 경보음과 동시에 강한 불빛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장치입니다. 도소방본부는 경보음을 듣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도 화재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청각 언어장애인 거주 세대 중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800세대를 선정해 시각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선국이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덕수 당선인이 현 군수의 행정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한 당선인은 특정 분야에 치우친 불균형을 바로잡고 사람보다 시스템 중심의 행정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긴장감이 감돌았던 인수위 회의장 분위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관위에서 위원장님한테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한 사람이 12년 동안 가면 길은 외길입니다. 또 특히 그 지도자가 시스템보다는 고집을
위주로 해왔던 행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완전히 파괴할 겁니다. 그것이 파괴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위 결정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 가능하면 전임 군수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이번까지는 그걸 지키고 싶습니다. 순위도 지키고 싶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찾아내겠습니다. 특히 그분이 관심 있는 분야는 꽃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산업이 결국 우리 농업을 황폐하게 만들고 허리를 휘게 만들고 소득을 저하시키고 인구가 감소되는데 일조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불모지였던 관광산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또 함께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 삶도 함께 끌어올리면서 관광산업도 맞춰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너무 획일적으로 방향이 너무 삼각고리를 이루지 못하고 너무 흘렀다. 왜 그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고 한 생명이 자살하더라까지 방조하는 그런 책임도 반드시 공무원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시스템을 잘 정비보다는 공무원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공직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균형으로 성장하는 공직사에도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줄 세우고 또 특히 다른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마사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9대 정읍시의회가 24일 폐원식과 함께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안건심의에서는 정읍시 빈집정비와 활용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9건과 송전선로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제9대 정읍시의회는 2022년 7월부터 4년 동안 조례 재개정 406건, 건의 및 결의안 45건 등 모두 67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박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정읍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정활동에 보내주신 신뢰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4선의 한명숙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 의원은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위원회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부의장 후보에는 재선의 소태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시의회 의장단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